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걸음, 내 안에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강의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명상 예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되면 감정을 경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에 늘 취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닌, 감정을 온전히 경험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명상 예술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또 자세한 가르침도 배워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연습도 해봐야 되고, 디테일한 어떤 인도도 필요한 그런 예술이기도 한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초보자분들, 막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가 감정이 있음을 누르거나 싸우지 않고 인정해주고 관찰하는 스텝, 그리고 꾸준히 저와 함께 또는 이미 명상이나 내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더욱더 몸에 배서 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볼게요. 자, 내면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안 받나요? 아닙니다.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뇌 정도가 아닌 한은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예전보다 그 받는 강도가 줄고 빈도수가 줄어들고, 가장 큰 차이는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르거나 싸우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정해주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점점 스트레스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삶에서 있어서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제가 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내 삶에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라고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보통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첫 번째 가장 큰 부류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현대인들은 그거를 모르는 부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감정적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약하고 부정적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이상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1강, 2강 앞에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방치해두면 나중에 결국에는 건강, 관계, 부 이런 방해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따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신난다,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인가, 이런 것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계약을 성사 못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 연봉에 그게 반영이 되면 어떡하지? 등등등. 자, 이런 생각과, 그러면 어떤 감정이 만들어질까요? 두려움이 올라오겠죠? 또는 짜증.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드니까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버려요.
운동이라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자,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이 있어요. 또는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처리하지 못해서 부담감이 있으니 프로젝트도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TV를 열심히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잠시 있는 듯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듯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안에서는 내가 이러고 있을 때냐 또 죄책감과 자책들로 스트레스가 더욱더 커집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도 커지고 일은 일대로 못하게 하게 되죠. 이것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격적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셨어요? 나도 모르게 뭐 우리 아이가 무슨 말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큰일이 아닌데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 또는 내 남편이 늘 참았는데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참지 못하고 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합니다. 참을 때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게 돼요. 더 서로가 스트레스의 불을 막 이렇게 지펴줍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궁극적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조금 더 현명하기는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앞의 예로 난 두려워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냐? 아니야, 잘 될 거야. 긍정 생각으로 막 입혀줍니다. 또 누군가 나는 실패라고 저 사람은 막 승진해서 축하를 받고 있어요. 안에서 어때요? 막 질투와 슬픔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있어. 다음에 난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안에는 이 감정이 처리가 돼야지 사실은 언젠가 이 긍정 생각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덮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워하는 문쌤이 있어요. 또 긍정적인 막 용기 넘치는 문쌤이 있어요. 여러 문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두려운데 긍정적인 문쌤이 가서 야, 너 조용해. 너는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용기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누르게 됩니다. 화나는 아이를 또는 두려워하는 아이를 그냥 담요로 입을 꼭 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얘가 이겨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주체하지 못하고 조금만 뭔가가 자극이 와도 사람을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왜 우리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뭐 더운 여름에 뭐 기사님을 별거 아니었는데 뭐 버스 기사님을 폭행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이제 이기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게 큰 스트레스가 이제 우울이나 슬럼프로 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법이 없었으면 오늘날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는 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탔으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 탔죠? 오토바이 탄다면 또 뭐 타나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나왔죠? 기차, 그 다음 비행기 등등등. 네. 기차가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어쨌든 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렇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더 좋은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들이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내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그 첫 스텝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습니다. 내 내면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솔직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요? 아예 인식을 못 해왔나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왔습니까? 또는 잠으로, TV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로 기분 전환을 해왔나요? 이것을 하고 나서 기분은 어떻게 되던가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또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삶에서 소극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회피하다든지, 예전에 사람들과 있었던 스트레스, 또다시 받을까봐 사람들을 외면한다든지, 거절이 두려워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이 격해져 공격적이 되었습니까?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 친구들에게 때로는 무례한 말,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서히 눈을 뜹니다. 자, 오늘 이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첫 번째,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회피해버린다.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표출을 해버린다.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억제를 해버린다. 자, 다음 시간까지 내면 탐구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 세 방법 중에 무엇을 자주 이용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내 감정을 인식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그것을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